회사에서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받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우리는 내 동료들은 얼마를 받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연봉이나 상여금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가 왜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에 있어서도 우리는 남들은 얼만큼 준비하고 계좌에 얼마만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해 볼 길이 없죠. 이 채널은 은퇴 스터디, 즉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KB에서 은퇴 관련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자산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호기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보시면서 남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의 생각과 준비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정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생활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일지. 은퇴하고 나면 매월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 최소는 어느 정도일까? 자, 생각해 보셨다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생활비는 248만 원이에요. 갭이 102만 원 정도 있네요. 이게 평균값이어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럼 가구의 형태별로 한번 볼게요. 1인 가구, 즉 혼자 사시는 은퇴 가구는 적정 280만 원, 최소 192만 원. 부부, 즉 2인 은퇴 가구는 적정 360만 원, 최소 261만 원. 자녀 데리고 사시는 은퇴 부부는 적정 380만 원, 최소 270만 원이네요. 제가 은퇴 관련해서 매월 나오는 소득 기준으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그 컨텐츠에서 월 200만 원대는 기본적인 먹고 사니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월 300만 원 정도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얼추 비슷하네요. 그럼 월 100만 원은, 400만 원은, 500만 원은 각 수준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를 안내한 컨텐츠인데 영상 다 보시면 꼭 이어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의 간택을 아직 못 받아서 비운의 컨텐츠로 남아 있습니다. 연금 준비에 따른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차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영상 끝에 붙여놓을 테니 이어보기 꼭 해보세요. 자, 그럼 그 정도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건 생각하는 수치인 거고 인생 실전이라고 실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감적으로 적정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얼마 정도일까요? 바로 230만 원입니다. 뭔가 쎄하죠? 적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보다는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최소보다도 18만 원이나 부족합니다. 이것도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로 대비해보면 1인 가구는 갭이 115만 원, 부부 가구는 103만 원, 부부 자녀 가구는 133만 원의 갭이 있네요. 모두 기본 1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100만 원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월 100만 원씩 부족한 거라 체감하는 생활 수준의 차이는 상당할 겁니다. 은퇴 이후에는 저축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모두 소비로 이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월 100만 원의 월 생활비 차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한두 단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어떠신가요? 조달 가능한 월 240만 원도 얼추 계산해보면 30년 근속한 남성의 국민연금 한 100만 원, 15년 정도 국민연금 납입한 여성의 국민연금 대략 한 60만 원, 남성의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세액공제를 위해 넣었던 연금 80만 원 정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야 나오는 게 240만 원인 거죠. 여성의 퇴직연금은 진작 퇴직금으로 사용했을 거고 주부로 있는 동안 개인연금 납입도 쉬운 게 아닐 테니까요. 물론 이자, 배당소득도 있겠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금융자산은 대부분 퇴직할 때 남은 주택담보대출 상환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지금 실거주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임대소득은 사실은 언감생심이죠. 이제 좀 은퇴에 대한 현실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은퇴는 언제부터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최대한 늦게까지 일하면 돈 모으는 시기도 좀 늘어나고 은퇴 생활도 짧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좋겠죠. 설문에서 나온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니 그거에 맞춰서 희망 은퇴 시기를 정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5세까지 일하며 돈 벌고 이후엔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살아갈 계획을 해보는 건 말이죠. 사실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 현역으로 오래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쉽지 않죠. AI에 로봇에 지금 50대 정도가 막차를 탄 거고 30, 40대는 정말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직업 형태가 변할지 막막합니다. 얼마 전 송기령 박사님께서 발간한 시대예보 경락문명사의 책을 보면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AI 시대가 도래하면 30, 40대 분들은 대부분 하는 질문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송기령 박사는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걔네들은 AI 네이티브입니다. 알아서 잘 적응할 거고 사고할 거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본인 먼저 챙기세요. AI가 위협하는 건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라고. 그럼 희망 말고 실제 은퇴 예상 나이는 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56세입니다. 희망 나이보다 9년이나 짧죠. 물론 그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소득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향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는 놀랍게도 48세라고 합니다. 제가 놀랍게도라고 말하는 건 월 적정 생활비, 기본 생활비, 준비 상황, 은퇴 희망 나이와 현실 모두 얼추 알고 있었는데 노후 준비 시작 시기 나이가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어요. 40, 50대에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게 50%에 이르는 상황인 거죠. 노후 준비 핵심은 일찍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저렇게 늦게 시작하면 투자에서 시간이 주는 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합니다. 여기서 살짝 또 알고리즘의 간택을 못 받은 제 비운의 컨텐츠를 소개합니다. 투자 금액, 수익률, 투자 기간의 중요도는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걸 보시면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준비 나이에 대한 걸로 돌아오면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있잖아요. 그 잔소리를 나에게 대입해보면 대부분 나 역시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그만 봐라 하면서도 나 역시 IT 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시험이 있으면 혹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은퇴 준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루다 나중에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 거죠. 내일부터 자녀에게 시험은 사전에 준비하라는 잔소리는 은퇴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은퇴 준비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당장 목돈도 모아야 하고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겠죠. 지방 관련 부채도 상환해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애들이랑 해외여행도 한 번씩은 해줘야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은 급하죠. 눈앞에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 못한다고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아닙니다. 급하니 중요해 보이지만 본질은 급한 일일 뿐인 거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은퇴 준비는 거꾸로 급하지가 않죠. 인생 후반 저 멀리 있는 느낌이 나니까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준비 못하면 인생 후반 30년은 정말 고난의 시기입니다. 카드값 한번 빵꾸 나면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은퇴하고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급한 일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급한 일에 몰입되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은퇴 준비하기 제일 좋은 시점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쳤다면 남은 시간 중에서는 지금이 제일 빠르다는 것 잊지 마세요. 노후 생활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경제력, 건강,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 지인 관계를 가지고 설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 1위는 바로 건강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니까. 그럼 2위는 경제력, 즉 돈입니다. 다음으로 여가, 가족과 지인관계, 사회활동 순이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알겠고 나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 라는 준비의 순위는 어떨까요? 1위는 생뚱맞게도 가족, 지인관계입니다. 2위는 건강, 그 이후 여가생활, 사회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력을 준비한다는 것이 꼴찌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건강은 넘사 중요도나 준비도 최우선순위라는 것. 돈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준비하기는 버겁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은퇴의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높은 비율로 경제적 여력 부족, 즉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퇴 준비할 만큼의 돈을 못 벌고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돈 나갈 곳이 많다. 카드값 메꾸기도 버겁다 정도였겠네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은퇴 준비 관련한 정보 부족, 상품 부족, 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은퇴 준비 유튜브 채널이 있죠. 예, 여기 바로 은퇴스터디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초창기인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예민하니까 좀 채널 홍보가 많아지네요. 우리는 대부분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살아왔죠. 은퇴도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은퇴스터디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되겠죠. 원래 좋아요와 구독 9걸은 영상에서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은퇴에 관한 모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퇴 이후 돈과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죠. 사실 돈이 없으면 건강, 여가, 관계, 사회활동 뭐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돈이 부족할 때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일들이 인생의 막판 30년을 지배한다면 그건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남들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은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시던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앞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스스로 평가하는 은퇴 준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있었어요. 가장 불만족이 1점, 가장 만족이 7점이라고 했을 때 상위 3섹터, 즉 그러니까 5점, 6점, 7점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21%였습니다. 물론 선생님, 군인, 공무원처럼 직영연금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 회사 다닐 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은퇴 후 죽을 때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1%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은퇴스터디 구독자분들은 그 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열쇠걸음이 여기 은퇴스터디에서 더 많은 정보 드리고 동기부여 드리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받고 싶으시면 여기 은퇴스터디 더 자주 놀러와 주세요. 다음에 볼게요.